먹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또 있을까? 음식은 다양한 맛을 통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활동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분을 준다는 것이다. 우리가 음식들을 먹으면 식도를 거쳐 위장에서 소화하기 쉽게 만들어준다. 부드럽게 된 음식물은 소장에서 약 80% 정도 흡수되고 나머지는 대장으로 넘어가 수분과 미네랄을 몸으로 보내고 적당히 굳은 변 상태가 된다. 먹는 것이 중요한 만큼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바로 배변. 그런데 만일 음식물은 계속 들어가는데 나오지 않는다면 배변이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라면 어떨까? 빠질 것 같아요. 욱신욱신하고. 밑을 쳐다보니까 전부 피더라고요. 그 거의 노이로제. 또 이렇게 화장실에 가서 힘들어야 되냐고 들어간 순간부터. 네. 특히 겨울은 항문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통의 계절로 불린다. 갑자기 날이 추워지면서 항문 통증 때문에 앉지도 걷지도 못하는 이들도 많다. 치료법도 많고 재발도 많은 치질과 항문 질환의 치료법엔 무엇이 있을까? 오랜 경험과 쉬운 설명, 정확한 진단과 최신 수술, 그리고 재발과 2차 질환을 연구하는 세 명이다. 건강한 삶의 기본 조건을 만들어주는 세 명이들과 함께 겨울철의 위험한 치질과 항문 질환에 대해 알아보자.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도 감추게 되는 이야기. 바로 변과 항문에 대한 이야기다. 3년 동안 항문 통증과 출혈로 소가리를 해오던 이영화 씨. 외래가 시작되자 질문 세례를 받는다. 항문에 피가 나고 밀고 나온 것 때문에 그러셨어요? 네. 변을 잘 참을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팬티에 변이 묻는가요? 방귀는 참을 수 있어요? 네. 피는 어때요? 새빨겠어요? 네. 최근에 일주일 전에 빨간 피가 그 변기 안에 가득 차 있더라고요. 뚝뚝뚝 떨어졌는데 빨갛게 물 들어있었어요. 통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통증 없었어요. 걸어 다닐 때 항문이 좀 빠질라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네. 허리는 괜찮으신가요? 네. 자연분만 하실 때는 난산이셨어요? 수면이었어요. 그래요? 질문이 끝나고 나면 이종균 박사는 직접 항문을 보면서 진료를 시작한다. 항문을 완전히 오므라 보실까요? 자, 대변 보는 것처럼 배에다 힘줘 보실까요? 도수. 항문 상태를 보고 나면 다시 몇 가지 질문이 이어진다. 그 대변 보실 때 피가 나올 때 조금 항문이 조금 찢어진 것 같은 생각 드신 적 없었어요? 따끔하게? 있었어요. 그럼. 이건 피가 나올 때는 어떤 때가 주로 나오셨어요? 피가 그 휴지에 묻어 나올 때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일주일 전부터 그 변기에 그 고여 있었어요. 모든 것을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통증과 출혈. 그 원인은 무엇일까? 여기 치질로 생각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이 앞에 지금 찢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치질보다는 치열 때문에 생기는 거. 찢어져서. 우리가 흔히 경험하게 되는 치열은 배변 시 항문이 잘 열리지 않거나 딱딱한 변을 배변하는 경우 항문관이 직접 손상을 받아 생기며 통증이나 출혈을 동반한다. 즉 항문 입구에서 항문 안쪽 지상선까지의 항문관이 찢어지는 것으로 치열이 만성화됐을 때는 항문 주위의 피부가 늘어나서 너덜거리게 되고 주름 형태의 피부꼬리가 생기기도 한다. 제일 중요한 건 스트레스입니다. 치열의 원인은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딱딱하거나 설사입니다. 이 설사를 예방해 주시고 변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무른 변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을 보고 나면 한동안 통증으로 꼼짝할 수 없다는 최혜경 씨.
최근 통증이 더 심해져 병원을 찾았다. 그럼 병 보고 나서 얼마나 있으면 편해지셨어요? 거의,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시간은 거의 안 재봤는데 한 30분 정도 지나면 30분 있어야지 편해지셨군. 증상은 주로 배변 시 피가 나고 찌르는 듯한 통증이 시작되며 밖으로 밀려나온 항문이 들어갈 때까지 통증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걸음 걷는 것도 불편하고 또 많이 통증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앉기만 하면은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워있으면 조금 편안해지니까, 그래도 좀 나아지니까 더 누워만 있었어요. 힘을 한번 줘. 우리 몸이지만 직접 볼 수 없는 부위라 답답하기만 한 항문. 최혜경 씨의 상태는 어떨까? 치액은 우리가 흔히 치질이라고 부르는 질환인데 항문과 직장의 경계를 구분해주는 치상선을 중심으로 위쪽에 생긴 치액은 내치액, 아래쪽에 생긴 치액은 외치액이라 한다. 치액은 항문 피부와 점막 밑에 혈관 조직이 늘어나 마치 혹처럼 부풀어 오른 살덩어리라 할 수 있다. 치액은 크게 4단계로 나뉘는데 배변 시 출혈만 있는 경우는 1기, 항문이 빠지지만 곧 저절로 들어가면 2기다. 하지만 항문이 빠지고 나서 한참 후에 들어가거나 손으로 밀어 넣어야 하면 3기, 손으로 넣어도 다시 나오거나 들어가지 않으면 4기로 3, 4기는 수술이 필요하다. 최경 씨는 3기에 해당한다. 예, 방금 이분은 내치액과 외치액이 혼합이 되어 있는 소위 혼합형 치액입니다. 대변 보고 나서 30분 정도 있어야지 항문이 편해진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대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밀어 넣는 것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게 저절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한 30분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3도가 된 분들은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본 치질의 증상들. 하지만 치료법이 너무 많아 혼란스럽기만 하다.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은 무엇일까? 우선 식이섬유가 많은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여 변의 양을 늘리고, 식품이나 완화제를 이용해 변을 부드럽게 하고 따뜻한 물로 좌욕을 하게 되면 급성기 치질은 부종이 가라앉으면서 낫게 된다. 첫째, 비수술적인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방법은 결찰요법이라든지 전기응고요법이라든지 또 주사요법을 통해 가지고 비교적 심하지 않을 때 우리 수술 이외의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고, 수술적인 방법은 크게 우리가 자동 문합기를 사용해서 치액 상방에 있는 점막 조직과 혈관 조직을 파괴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하나하나 치액 자체를 깨끗하게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제거하는 방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치액의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 즉 1기나 2기인 경우에는 우리가 비수술적인 방법을 권하고, 3기, 4기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을 권하고 있습니다. 최혜경 씨는 3도 치액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인 수술을 선택하게 됐다. 최혜경 씨는 배변 시 항문이 빠지면 손으로 밀어 넣어야 들어가는 3기로 내치액과 외치액이 같이 있는 혼합치액이다. 우선 치액과 항문을 분리하고 치액의 끝까지 절제한다. 이때 치액의 근원이 되는 혈관을 묶어 혈액을 완전히 차단한 후 치액을 떼어낸다. 그리고 치액 절제로 인한 상처를 봉합한다. 수술이 시작된 지 20분. 통증을 일으키던 여러 개의 치액을 모두 제거했다. 이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근데 저분은 이 치액 모양이 정상적인 치액보다는 사실은 옛날에 저분이 젊으실 때 항문이 찢어지는 치열을 동반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액 모양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죠. 깨끗하게 3개 내지 4개로 구분이 된 게 아니라 조그만 치액들, 큰 치액들 구분이 돼서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깨끗하게 제거를 해준 것입니다. 성공적인 치질 수술을 위해선 무엇보다 자신에게 맞는 수술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불편하시죠? 배변 후에 항문 부위가 통증이 좀 심해서. 통증이요? 예. 평소 배변 시간이 길고 통증도 심했다는 이고구 씨. 그에겐 어떤 수술법이 적합할까? 치액이 커져가지고 밖으로 빠져나오는 상태고 손으로 밀어넣는 상태, 3도 치액이거든요. 근데 그 치액 안쪽에 있는 직장 점막이 굉장히 유동성이 심해요. 그래서 직장 점막하고 같이 이렇게 일부하고 나왔다 들어갔다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치액을 당겨 올리고 직장 점막도 일부는 자동으로 절제하면서 이어주는 그런 자동 문학기로 이제 수술하면 환자들이 편하죠. 자동 항문 문합기 수술이 시작됐다. 먼저 잘라낼 항문 안쪽을 고정기에 이어준 후 자동 문합기를 항문 안쪽에 넣고 손잡이를 눌러주면 내치액과 늘어진 직장 점막은 잘려나가고 동시에 위아래가 맞물리며 붓게 된다. 그 다음 밖으로 생긴 외치액은 혈관을 묶은 후 잘라낸다. 치질하고 직장 같이 자르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만큼에서 안으로 당겨 들어갔어요. 근데 밖에 외치액이 상당히 커요, 한쪽이. 다른 데는 괜찮은데. 그래서 거기는 따로 좀 더 절제했어요. 이쪽 치액하고 직장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 자동 항문 문합기를 이용한 수술은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지만 모든 환자에게 맞는 것은 아니다. 치액은 항문에 살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크기가 사람마다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개수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적절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PPH라고서 자동 항문 문합기를 많이 쓰는데 내치액 부분, 그 부분은 감각신경이 별로 없거든요. 내치액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이제 원형으로 절제하면서 이어주기 때문에 바깥쪽은 상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훨씬 덜하고 진물도 안 나고 회복도 상당히 빠르게 됩니다. 외치액 부분은 그렇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치액 부분도 무조건 그걸 쓴다든지 하면은 효과가 떨어지죠. 네. 이번엔 조금 다른 증상의 환자가 병원을 찾았다. 똥도 나오고 피고름도 나오고 항문이 빠질 것 같고 그리고 좀 제가 당직 근무를 하는데 욱신욱신거리고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여기 들어갔던 균이 막 자라가지고 골마요, 이게. 계속 균이 들어가고 또 몸이 피곤한 상태가 되면 여기 계속 이게 염증이 계속되게 돼요. 치료로 진단받은 최규남 씨는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을 했다. 기저귀를 계속 지금까지 차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선 마음껏 이제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그냥 심하게 이제 걷고 뭐 당직 근무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선 항문이 욱신욱신거리니까요. 그리고 뭐 진물이 나고 이제 피고름이 비치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거의 집에서만 지냅니다. 항문에는 항문선이라는 작은 틈이 괄약근 사이로 뻗어 있는데 이곳으로 세균이나 대변이 흘러들어가면 염증을 일으키고 고름이 퍼져나가면서 가느다란 기를 낸다. 이것이 바로 치루다. 치루는 그 항문 안쪽에 한 2.5cm 정도의 그 치상선인데 거기 주위로 항문선이라고 조그만 틈이, 조그만 구멍이 있습니다. 태화기관인데 기능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고요. 그것이 이제 한 10개 정도가 관략근 사이로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대개는 그냥 뭐 염증 안 생기고 괜찮은데 몸 상태가 안 좋다든지 그러면 그 구멍으로 들어간 균이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골마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 10개 정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다발성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치루 수술의 성패는 염증을 일으키는 누관을 정확히 찾아내는 데 있다.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치료 수술은 염증으로 인해 생긴 항문 안과 밖의 구멍을 따라 치료관을 찾아낸다. 그 다음 치료관을 절제하면 상처가 회복되면서 주위에 살이 차올라 낫게 된다. 하지만 최규남 씨의 경우 치료가 괄약근을 관통한 상태라 일반적인 수술로는 괄약근 손상이 심해 변실금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괄약근을 절단하지 않고 치료관을 막아주는 수술을 하는데 괄약근 일부를 절개해 그 사이로 치료관을 빼내면 상처가 회복되면서 낫게 된다. 치료관이 있던 자리에 배액관을 넣으면 염증이 잘 빠져나와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된다. 관략근 기능은 수술 후에도 수술 전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네. 되겠습니다. 치료가 관략근 위로 감아 들어가는 아주 깊은 치료입니다. 그래서 관략근을 절단하는 수술을 안 하고 관략근을 절단하지 보호하는 기능을 보호하는 수술하기 위해서 안쪽 들어간 구멍을 치료관을 절제하고 봉합해주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고요. 이런 수술하게 되면은 관략근에 손상이 전혀 없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좀 어떠셨습니까?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치료가 재발돼 입원을 하게 된 정동현 씨. 그 자리에 다시 생겼네. 약 5년 전부터 항문 주변이 붓고 피가 나는 데다 몸살과 미열이 자주 반복돼 수술을 결심하게 됐다. 이렇게 줄을 넣어가지고 나중에 천천히 이제 절개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수술 한번 했었어요. 그 전에 군대 갔다 와서 한 22여 년 됐나? 수술하고 나서 괜찮았었는데 다시 재발이 됐더라고요, 이게. 치료 수술이 재발이 많고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길이 명확해서 이 길을 완전히 제거를 한다든가 또는 치료 그 절개술로 해서 이 뭐 근본적인 치료를 하면 다행이지만 많은 경우에서 이 길이 명확하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미세한 이런 관들이 남아 있어서 나중에 또 재발을 일으키는데 이거는 사실 수술할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뭐 재발해가지고 그 처음 수술이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원래 그 치료라는 병 자체가 좀 그런 면이 많습니다. 먼저 염증이 생기는 부위를 찾아낸 다음 탐침을 넣어 염증이 지나는 길을 정확히 찾아낸다. 그 다음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겨 딱딱하게 굳어진 누관을 원통 모양으로 잘라낸다. 마지막으로 제거한 누관 위치에 배액관을 넣어 스스로 염증이 빠져나오면서 상처가 아물게 만들어준다. 수술은 이제 그 길을, 트랙을 다 없애고 원발소를 제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염증이 급성기가 아닌 이렇게 만성이면서 길이 이렇게 딱딱하게 잘 돼 있는 경우는 지금과 같은 코어링 아웃법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길을 뽑아내고 그 배액관을 넣어가지고 2차적인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살이 차올라서 막히게 하는, 그래서 그 급성기 때 수술과 만성기 때 수술을 이렇게 약간 좀 짬뽕시킨 뭐 그런 수술식을 했습니다. 유난히 추운 올겨울, 각종 언론 매체에서 치질을 조심하라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겨울이 되면 치질을 비롯한 항문 질환 환자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지금 겨울 되니까 날씨가 추워지니까 점점 더한 것 같아요. 여름에는 그 항문의 그 혹이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 겨울 날씨가 추워지니까 더 이게 심하게 나오더라고요. 더 많이 자라는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통증이 더 오더라고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치질이나 항문질환 환자 3명 중 1명이 11월에서 2월에 수술이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겨울에 치질이 더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직장은 대변을 배설하기 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직장의 맨 끝을 항문이라 하고 항문과 피부가 만나는 항문 가장자리까지를 항문관이라 한다. 항문관에는 점막이 있는데 그 밑에서는 점액질을 분비해 변이 지나갈 때 윤활액으로 작용한다. 또한 이 점막 밑부분엔 혈관이 풍부하고 탄성 조직으로 돼 있어 배변 시 충격 완화 역할을 한다. 우리가 흔히 치질이라 부르는 치액은 혈관이 풍부한 이 점막에 출혈이 있거나 탈출하여 생기는 것이다. 아무래도 기온이 내려가고 춥게 되면 이제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이제 수축하는 과정에서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그러면 거기 그 항문에 있는 그 혈관이 이제 피가 이제 고이게 되면 거기에 이제 피가 굳게 되는 거죠. 혈전이 생기면 피가 막힙니다. 그러면 이제 항문이 붓고 아프고 이런 현상이 생기죠. 겨울철이라고 치질이 더 생기는 이유는 없는데 그런 증상을 악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겨울에 치질이 심해지는 또 하나의 원인은 연말연시에 잦은 술자리다. 사실 음주 후에 그 항문 질환은 좀 악화가 됩니다. 치질이 있는 경우는 그 혈액순환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 치질이 더 악화되고 또 염증도 마찬가지로 술을 마시게 되면은 더 악화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겨울철에 환자분들이 술들을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심해져가지고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음주 이외에 아무래도 그 춥다 보니까 활동이 적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이렇게 너무 웅크리고 운동도 안 하고 이러다 보면은 또 역시 그 주변에 우려이 돼가지고 치질이 좀 악화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야채나 잡곡류를 많이 섭취해 변을 부드럽게 해주고 적당한 운동과 따뜻한 옷으로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좋다. 차가운 데에선 방석을 사용하고 좌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런데 만일 날씨가 추워져 통증이 심해질 땐 어떤 방법이 좋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항문에는 좌욕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통증이 심해진다고 그러면 꼭 좌욕을 권하고 싶습니다. 좌욕은 41도 내지 43도의 온도로 엉덩이를 충분히 담글 수 있는 욕조에다가 담고 10분 정도로 물이 식지 않는 상태에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좌욕을 피하는 경우는 우리가 항문 변실금이라든지 항문 관략근의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좌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화장실 가는 게 고통 그 자체인 주부 고영숙 씨. 변비가 너무 심해 병원을 찾았다. 대변 보시기 힘드셔서 오셨고. 예. 대변 볼 때 쪼그리고 앉아서 변 보시면 더 잘 보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아니,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하죠. 제가 취사했는데 어떨 때는 응급실까지 가고 너무 힘들어요. 변이 안 나와서? 네. 그래서 관장을 하거나 손으로 파서 배변을 심각한 변비의 원인은 무엇일까? 힘 빼세요. 대변 볼 때 항문을 안 열어주고 있어요. 이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나 성격이 예민한 사람은 대변 볼 때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본인은 풀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힘을 주는데 오히려 억제버려요. 오히려지.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오늘은 어떻게 하면 대변을 한번 시원하게 봐볼까 하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그런 현상들이 잘 일어나요. 매일 불쾌하죠. 이렇게 쾌변이 안 되니까 매일 뱃속에 남아있는 그것 때문에 불쾌하고 내 느낌에는 정신도 안 맑은 것 같아. 화장실 갈 때 부담이 엄청나게 하시겠네요. 거의 노이로제. 또 이렇게 화장실에 가서 힘들어야 되냐, 들어가는 순간부터. 네. 우선 대장 운동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60개의 알약을 먹고 3일 후 엑스레이를 찍어보았다. 3일 동안 변으로 배출되고 대장에 남은 알약은 9개. 대장 운동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과다.
그 다음 검사는 배변 조영술. 변이 직장을 통과해 항문으로 나올 때의 진행 방향과 근육의 움직임 등을 체크해 변이 나오지 않는 원인을 찾는다. 약이 조금 나오게 해볼게요. 배변을 하려고 하지만 변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이게 항문이죠? 네. 지금 안 나오는 거죠? 네, 나오긴 하는데 조금씩. 떠야 돼요. 오히려 항문이 좁아지며 변을 막고 있는 상태. 고영숙 씨의 변비는 항문을 열어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밝혀졌다. 잘 안 나오네요, 맞죠? 네. 이럴 땐 항문을 열어주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아랫배 쪽이세요. 그래서 아랫배를 지그시 밖으로 내밀면서 힘을 주시고요. 동시에 항문은 슬쩍 힘을 빼면서 벌리듯이 아래로 쑥 밀어준다. 사실 많은 여성들이 변비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변비와 항문 질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간호사 100명과 함께 조사해 보았다. 과연 어느 정도 우리가 변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나 이 자료를 알고자 지금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문 내용은 항문 질환과 연관이 있는 배변 습관, 식습관, 그리고 자신이 경험해본 항문 이상 증상이었다. 하루 3교대 근무로 불규칙한 식사와 스트레스, 그리고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간호사들. 과연 결과는 어떨까? 변비 같은 거는 없는데 볼 때 약간 따끔거리고 아프다거나 피가 나거나 그런 적은 있었어요. 심한 건 아니고 그냥 휴지에 묻어나는 정도로 있었어요. 글쎄요, 뭐 화끈거림, 자결감 뭐 이런 느낌? 네. 아무래도 이제 분만 이후에는 좀 배변이 조금 그 전보다는 불편한 감들이 있기는 하죠. 어떤 것들? 이제 그 잔변감도 조금 있기도 하고요. 재미있는 사실은 참가자 중 60%가 변비 증상을 갖고 있다고 답했으며 변비가 있다는 응답자 전부는 항문 통증이나 출혈 등과 같은 항문 이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90% 이상이 아침 식사를 거르는 등 불규칙한 식사를 하고 있으며 하루 1리터 이하의 물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을 잘 보기 위해서는 충분한 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섭취가 중요합니다. 충분히 섭취가 돼야 여러 가지 그 과일, 야채, 곡류 또 고기까지 이렇게 골고루 섭취가 돼야 충분한 변이 만들어지고 그래야만이 배변이 원활해지는데 결국 우리가 드시는 게 좀 부족하거나 부실하거나 하게 되면은 변이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배변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충분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식습관 그리고 배변 습관 이것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배변 습관이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는 거 아주 나쁘고 화장실에서 신문 보는 거 아주 저희가 피해야 될 행동입니다. 결혼 전부터 변비가 심했던 김미영 씨. 10년 넘게 통증과 출혈로 고생을 많이 했다. 그냥 변비하고 항문에 이제 그 치질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게 아파가지고 아니 겨울 되니까 더 아프더라고요. 이게 여름보다. 변비의 원인을 찾기 위해 배변 조영술을 실시해 보았다. 변이 항문 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반대쪽에 주머니 모양으로 밀려나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직장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치액과 이 직장류를 같이 가지고 있는 환자입니다. 직장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주 증상은 대변 보기 힘들고 항문이 꽉 막힌 것 같고 대변 봐도 시원치가 않은 잔변감, 그 다음에 대변 굵기도 아주 굵지 않고 가느다란 그런 대변을 보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배변 곤란이 지속되는 동안에 치액 조직이 대부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류는 주로 자연 분만을 한 여성에게서 나타난다. 출산 시 아기가 통과하는 질과 변이 지나가는 직장 사이에는 회음체라는 벽과 같은 근육막이 있다.
그런데 출산으로 인해 질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이 회음체가 손상된다. 이렇게 되면 직장에서 변이 내려올 때 곧바로 내려가지 않고 질 쪽으로 주머니 모양을 만들게 돼 변이 잘 내려가지 않거나 고이게 된다. 이렇게 고인 변은 변비를 만들고 배변 시 무리하게 힘을 주게 되어 치질의 원인이 된다. 난산이었다든지 아니면은 난산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너무 갑작스럽게 부만이 이루어져 가지고 회음 손상이 심하게 됐을 때에는 반드시 이 직장유의 원인을 처리할 수가 있죠. 손상된 회음체는 수술로 복원이 가능하다. 먼저 늘어져 나온 치액을 잘라내고 직장류 수술을 진행한다. 항문과 질 사이에는 항문 괄약근과 질 괄약근, 골반저 근육이 만나는 부위가 있는데 출산 시 손상된 이 세 근육들을 수술로 다시 이어준다. 이렇게 이어주고 나면 변이 직장 쪽으로 밀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직장하고 질 중벽이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직장하고 질벽이 굉장히 얇아진 상태에서 배변이 밀고 나올 때는 질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금 수술 후에 옛날에 잘못 붙어져 있던 근육들을 전부 절개를 하고 다시 원 상태로 꾸며준 다음부터는 안 밀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산 당시에 회음체 손상으로 직장류가 생기게 되면 단순 변비와 증상은 비슷하지만 치료법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그렇다면 직장류와 변비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특히 40대 후반 이상의 여성들이 있었을 때 변비 가지고 고생을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출산 경험이 있으실 땐 일단은 전문의를 찾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령 생활 습관이 잘못되다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오는 것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올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문만 손상이라든지 회음체 손상에 의한 기질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배변곤란이라든지 변비 증상을 느낀다고 그러면 전문가를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를 낳은 후 치질이 심해져 수술을 받았던 한소영 씨. 5년 전만 해도 가만히 앉아있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했었다. 엄마 차. 엄마는 못 타지. 엄마 여기 타면 엄마 죽어. 엄마 못 타, 엄마. 임신을 하면서 변비가 생겼고 변비는 또 치질을 만들었다. 혜지, 야, 아파. 혜지야, 그렇게 하면 어떡해. 임신 전에는 치질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왜 임신해서 여자들은 다 생기거든요. 변비 때문에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첫째 때는 이제 괜찮았어요. 이제 생겼다가 뭐 무리 없이 지나가는데 둘째를 낳으니까 이번엔 더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요인은 없는 것 같고 저는 그냥 임신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임신으로 인해 치질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임신 초기에는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변화로 항문 조직이 연해져 쉽게 붓고 출혈도 나타나며 변비가 잘 생긴다. 또한 임신으로 인해 복압이 증가하면서 항문이 빠지기 쉬울 뿐 아니라 복부의 정맥이 눌려 항문의 혈행이 나빠지는데 이로 인해 치액이 쉽게 생기거나 치액이 있었다면 더욱 악화된다. 첫째예요. 많이 컸죠? 지금 많이 컸어요. 이제 고학년 되고. 치질 수술 후 5년이 지났다. 그리고 다시 셋째도 나왔다. 혹시 그동안 재발되지는 않았을까? 재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수술하기 전에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리고 제가 아이를 지금 되게 뒤늦게 낳았잖아요. 임신해서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근데 다행히 재발도 없었고 임신해서 출산했는데도 괜찮았어요. 굳은 결심 끝에 병원을 찾은 이용숙 할머니. 숨겨왔던 비밀이 한 가지 있다. 골라놨던 이야기는 글쎄 그거예요. 이제 운동을 하면은 이럴 때 가만히 있을 때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이제 운동을 하려고 이제 밥 먹고 이제 나가잖아요. 운동하면은 그게 어느 순간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딱 묻어 나와요. 좀 감각이 달라.
깔짝지근한 게. 그래서 보면은 또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냥 대변이 또 묻어나오니까 참 걱정스럽고 참 찝찝하고 냄새가 얼마나 또 나빠요. 그게 더러운 거지. 변이 새는 원인을 찾기 위해 항문 초음파와 내압 검사를 해보았다. 항문이 어느 정도의 압력까지를 막을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자극에 괄약근이 작용하는지를 보기 위한 검사다. 입으로 허해보고 1cm씩 빼면서 잰 거예요. 이 초음파상에서는 괄약근 손상이 꽤 많이 돼 있어요, 지금. 응? 괄약근이라는 게 항문을 오므리는 근육이거든요. 요 근육이 손상을 받게 되면은 이 대변을 잘 참지를 못하게 돼요. 대변 볼 때 항문을 조여주는 괄약근 일부가 손상돼 변을 볼 때나 몸을 움직이게 되면 항문이 너무 많이 열려 변이 새는 것이다. 대변을 지금 잘 못 찾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괄약근 손상으로 인한 변실금은 수술을 통해 기능을 다시 살려줄 수 있다. 항문의 안과 밖에는 대변을 참거나 배출할 수 있는 괄약근이 있는데 출산이나 노화 등으로 손상이 됐을 경우엔 괄약근의 끝을 찾아 이어주면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됐어요. 체질도 드러냈고 그 다음에 그 항문 밖에 나와 있던 용종도 떼줬어요. 끊어져 있는 괄약근을 회음을 절개를 하고 회음체를 복원해주면서 항문에 끊어져 있는 괄약근들을 다시 붙여줬습니다. 재발되는 치루 때문에 농양절제술을 받은 강우린 군이 병원을 찾았다. 그때 어땠었어, 증상이? 앉으면 그냥 아프고 그게 농이 엄청 많이 흐르니까. 최근 이제 한참 자랄 때인데 그 몸무게가 2, 3년 전이랑 어때? 좀 늘은 것 같아? 아니면 똑같아? 아니, 줄었어요. 좀 줄었지. 이제 중학교 3학년인 우린 군. 왜 자꾸 치루가 재발되는 걸까? 일단 병력상에서 이렇게 세 차례씩이나 그 치료 수술을 받고 그리고도 계속 농양이 생기고 이러면은 이 나이 때에는 1차적으로 크론병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크론병이라는 것은 소장, 대장 이런 장 전체적으로 염증이 생기면서 크론병의 특징은 또 항문 병변을 잘 동반을 합니다. 그래서 항문 병변이 있을 때 저희가 크론으로 대부분 진단을 많이 내리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초기 증상이 변비와 흡사해 조기 진단을 놓치는 경우도 많다. 가스랑은 나오시나요? 대장 절제술을 앞두고 있는 박정순 씨도 처음엔 그랬다. 제가 집사람한테 그거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이 낳을 때 진통이 오는 것처럼 꼭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복통이 심하게 오면은 진짜 뱃속 안에서 이렇게 창자를 끊어내는 것 같이 아프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통증이 없이 한 5분 동안 조용해요. 그러다 통증이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돼요. 대장이 꼬이는 듯 극심한 통증이 오는데도 그저 변비인 줄만 알았다. 그러다 얼마 전에야 크론병에 의한 장폐사란 걸 알았다. 처음에는 그냥 변을 단순히 못 봐서 변비인 줄 알고 그냥 생활을 했었는데 그 기간도 너무 오래 가고 해서 대장 내시경 하면서 알게 됐죠. 변비뿐 아니라 치루가 자꾸 재발되는 바람에 몇 년 전에는 치루 수술도 했었다. 복통을 동반하는 변비와 재발되는 치루. 결국 이 두 가지가 크론병의 징후였던 것이다. 그 크론병에 의한 그 치루 환자들은 처음에 이제 그 크게 신경 안 쓰고 일반적인 치료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창상이 안 낫는, 상처가 안 낫는 문제 때문에 아주 애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자꾸 재발이 된다든가 또는 오랫동안 그 상처가 회복이 안 되는 치료 수술 같은 경우에는 꼭 크론병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크론병은 출혈, 농양, 장폐쇄, 협착, 그리고 치루 등의 합병증이 잘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오늘 수술은 이 좁아진 부위를 최소한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최소로 절제를 또는 그 좁아진 부위를 넓혀주는 그런 수술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 복강경을 통해 염증 부위와 막힌 부분을 찾는다.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만성 염증성 장 질환으로 대장과 소장이 연결되는 회맹부에 흔히 발생한다. 박정순 씨의 경우 대장의 S자 결장과 소장의 일부분에 염증이 반복되면서 장 폐쇄가 진행된 상태다. 우선 절개창에 카메라와 수술기구를 넣고 우측 하복부 구멍으로 장을 꺼낸 후 수술하게 된다. 박정순 씨의 경우 유착이 된 S자 결장을 박리하고 협착된 S자 결장의 일부분과 소장의 일부분을 절제한 후 다시 이어주었다. 이후 막힐 가능성이 있는 부위는 장 표면을 세로로 잘라 가로로 다시 봉합해주는 협착 성형술을 해줌으로써 장을 넓혀주었다. 완전히 막히지 않고 좁아진 부분은 성형술을 통해 넓혀줘 최대한 장을 보존한 후 다시 넣어준다. 완전히 지금 돌같이 굳어져 있으면서 구멍이 막혀 있어요. 3군데 절제를 했습니다. 대충 한 50cm가량 절제가 됐는데 그 외에도 이제 아까 좁아져 있는 부분은 협착 성형술로 해서 좀 넓혀줬고 그래서 수술은 일단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만성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은 크론병들 그런 환자분들은 이게 이제 평생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장을 수술할 때 많이 보존을 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주 전 치료 수술을 받은 최규남 씨. 상처가 잘 아물고 있는지 보기 위해 서산에서 올라왔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당신 서산에 눈 많이 왔다는데 괜찮아요? 버스 타고 왔습니다. 아, 네. 네, 항문 쪽은 어떠세요? 이렇게 진물은 처음보다 좀 줄었나요? 지금 그 나오는 양이 줄어들고 좀 색깔이 좀 맑은 색깔이 되면 뽑을 거예요. 제가 좀 직장 쉬고 있는데 네. 다음 주에 출근 좀 약간 하셔도 돼요. 뭐 저는 문제 이거 좀 앉아 있다고 뭐 그게 더 탈라고 그러지 않아요? 뭐 돌아다니고 하는 건 어느 정도 괜찮아요. 수술 당시 염증 부위에 넣어두었던 배관을 확인해 보고 있다. 훨씬 맑아요 처음보다. 그래서 이제 요건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또 한 2주 정도 후에 오실 건데 그때쯤이면 뭐 진물이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거의. 예, 옷 입으시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항문 때문에 모든 일상이 일시 정지됐던 지난 몇 달간 그는 큰 교훈 하나를 얻었다. 그 직장에 좀 수술 때문에 좀 쉬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나가서 직장에서 좀 일도 하고 싶고 아이들하고 놀고 싶고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더럽다고도 누군가는 부끄럽다고도 말하지만 우리가 먹지 않고 살 수 없듯 배변 역시 귀하고도 중한 일이다. 찬바람 부는 이번 겨울엔 몸이 보내오는 작은 신호 그리고 명의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보자. 항문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기관입니다. 흔히 간과하기 쉬운 질환이지만은 이 항문을 고통스럽게 고통에서 해방을 시킨다고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3대 쾌감 중에 하나를 해결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항문을 선택했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항문 질환이라는 것은 입과 똑같은 중요한 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항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적인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사실 항문 쪽에 치질이나 치열, 치루 등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 분포가 약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가량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두 번쯤은 항문 출혈과 항문 통증을 경험하실 건데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출혈이 있거나 또 조절이 안 되는 심한 통증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검사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춥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혈관이 많이 수축하는데 너무 찬데 앉게 되면 더더욱 항문 근처에 혈관이 수축이 돼서 혈전이 생기면서 혈관이 막혀서 이제 붓고 아픈 경우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좀 따뜻한데 앉도록 하시고요.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배변이 더 원활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섬유소를 많이 드시고 춥더라도 적당한 그런 운동을 하셔서 어떤 장 운동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명치끝이 아파요. 한 달 반 사이에 5kg가 빠져버렸습니다. 한 일주일 내에 한 달이 오더라고요.